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나 시스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런 액션들이 나왔죠? 예. 물론 이게 무조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캔들 하나의 이 모양으로 앞으로의 뭐 주가를 예측하거나 계산하거나 그거는 좀 불가능하긴 합니다. 그쵸? 이거는 뭐 그렇게 명확한 수단이거나 시그널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석하는 어떠한 영역들이 있는 것도 맞긴 맞아요. 자, 일단은 실적은 긍정적으로 넌 나아졌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죠? 여기서 보면 2024년 대비해서 2025년 역시도 충분히 뭡니까? 10% 이상씩 증가하는 모습이 연출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얘가 이 전 고점을 돌파할 때 보여줬던 요 거래량들을 대비해서 이번에 이 고점을 돌파할 때 보여줬던 거래량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거래량이 막 이렇게 터졌다라고 하면은 얘가 다시 한번 좀 레벨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도지 모양이라고 할까요? 이 꼭대기 라인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게 뭐 고점의 신호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물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캔들 하나만으로 그걸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는 맞아요. 도 아니면 뭐죠? 5대 5의 확률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의 경우 얘가 요런 액션들, 그리고 그 앞전에 보여줬던 어떤 일련의 행동들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이 액션이 나오면은 한번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지금 이 라인이었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또 이 라인이 형성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보십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줬던 거, 여기에서 보여줬던 거, 여기에서 보여줬던 거, 이런 흐름들을 놓고 보니 꼭 신기하게 이렇게 뭐 전 고점을 돌파하고 이렇게 모양이 나와서 꼬리가 형성되는 캔들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꼭 조정이 나오네? 물론 이게 100% 맞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가지고 한번 좀 고민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구간이 뭐가 될 수 있다? 단기적인 고점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어차피 우리는 평단이 여기잖아요.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해서 접근을 했던 거고, 그리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 고점 라인에서 2분의 1 정리했던 거고, 나머지 물량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물량이 만약에 이 주가가 밀려 내려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정리해갖고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얘가 지금 이 추세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얘는 여기까지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절반 털어내고 나머지 물량이 있으니 가지고 있다가 떨어지면은 이 구간에서 정리했던 물량만큼 또 들어가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저는 상관없다라고 보긴 합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지금 뭐 뉴스가 좀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뭐 좋은 얘기도 있고 또 나쁜 얘기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하나 시스템은요, 방산이라든지 정보통신기술 분야 주력을 하고 있는 하나그룹 계열사의 한 회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출 비중이 확 늘어났거든요. 2023년도 하나시스템 전체 매출 중 해외 수출 비중이 3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수출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은 처음이라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중동 수출도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필리핀 해군이라든지 말레이시아 공군, 사우디 등 레이더, 전투 시스템 등 고급 방산 장비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K방산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반영된 결과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죠. 더군다나 앞으로 위성통신이라든지 UAM 등 미래 기술에 대한 부분도 수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내수 중심에서 글로벌 중심의 기업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내용이 다 그런 것들이다. 물론 이제 K방산이든 K조선이든 꽃길만은 아니야 라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뭐라 그럴까, 이제 찬물 조금 훌쩍 뿌리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좀 고민을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긴 하죠. 최근 수주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 LNG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인건비랑 자재비가 같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배도 많이 팔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하나 시스템은 하나 오션과 같이 연결돼서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조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배를 만들면 그 배를 운항하기 위한 어떠한 시스템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해군이면은 여기다 레이더 저기 이런 것들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것들 하나 시스템이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배랑은 상관이 없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부족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건설 공장이죠.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아니, 왜 우리나라 똑같은 대기업이 짓고 있는데 10년 전에 지었던 아파트보다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에 하자가 이렇게 많지? 부실 공사가 많지? 그게 다 이걸로 연결된 거예요. 예, 건설 공장도 건설 현장도 자재비가 급등을 하고 인건비가 급등을 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상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쵸? 인력이 부족하니까는 어쩔 수 없죠. 이 인력을 끌어다 쓰려면 돈이 많이 들죠. 인건비가. 근데 인건비를 너무 많이 올라갔어.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값싼 해외 노동자를 가지고 와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근데 대화가 잘 안 돼. 그리고 이들은 우리나라만큼 뭔가 이제 직업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들은 그냥 하루하루 돈을 벌어갖고 집에 보내기 바쁘신 분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자재비. 지금 관세 전쟁을 하면서 이것도 좀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배를 하나 만들었을 때 옛날에는 100만 원짜리 배를 만들어서 내가 한 30만 원 정도 이익을 챙겼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내가 10만 원밖에 이익을 챙기지 못해라는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성 확보를 할 수 있는 그 구조가 좀 한계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예, 그거를 제가 예전에도 조선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야, 이거 조금 그런데 라고 설명을 했었던, 조금 불안하다라고 했던, 아니면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수출이 확대가 되고 있죠. 폴란드 등 유럽에서, 그 다음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 무기에 대해서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K2 전차라든지 K9 자주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차입금 방식 계약 구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금융을 지원해서 수출하는 방식이에요.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유럽의 나라들도 야, 이거 우리가 안전하지 못하겠구나라고 해서 폴란드를 시작을 해서 루마니아, 그 다음에 밑에 어떤 나라가 있었는데 이거 잘 모르겠는데 까먹었는데, 이런 쪽으로 해갖고 지금 우리나라 무기를 도입을 하면서 이 휴전선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지켜야 되는 라인에 이런 것들을 K9 자주포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배치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만약에 우크라이나랑 휴전을 하거나 종전을 했을 때 러시아가 뭐 1년 정도 쉬고 나서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겠습니까? 좀 긴 시간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확 불어오고 있는 부분, 트럼프도 한몫했죠? 유럽이랑 미국이랑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유럽이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트럼프가 좀 막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분위기 때문에 지금 수출이라는 이런 것들이 확 늘어났는데, 이게 과연 5년 있다가 6년 있다 7년 있다가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뭐 부담이라고 할까요? 걱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긴 있더라 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전혀 새로운 내용도 아니에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오늘 그냥 좀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우리나라 방산, 우리나라 조선들 모두 기술력과 신뢰도가 높다라는 부분이고, 굉장히 뭔가 빠르게 다른 나라 맡기면 몇 년이 걸리는 거 우리나라 1년이면 된다라는 형식의 그런 인식이 있죠. 굉장히 좋은 이미지입니다. 부정적인 요소는 원가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인력난이고,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혹시라도 배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어디에서 사고가 터지는 거죠. 불량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미지도가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구조적 수익성 한계 역시도 조금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전문 인력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면서 기술 고도화를 하고요.
공급망 안정이라든지 고부가 가치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쉽지는 않겠죠? 예, 쉽지는 않겠지만.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꼭 좋은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이 정도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한번 살짝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그 모습은 조금 제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머지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대응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서 좀 궁금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디테일한 부분 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댓글에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내일이죠, 내일 영상에서 한번 저의 생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정말 중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들만 올려놓고 있으니 쓸데없이 이상한 데 다니면서 막 이상한 뉴스들 보지 마시고 저 공식 채널에 있는 이 내용들만 정독을 해보세요. 영상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 다 무료로 여러분들이 이용하거나 제공받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